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수업입니다.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라. 이 내용은 노학자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 노학자가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죠. 노학자,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아야 하네. 이 말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물었던 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네? 둘의 차이가 뭐죠?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명예롭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명예롭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노학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명예를 위해 사는 것도 돈을 위해 산다거나 그럴듯한 지위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훌륭한 일 아닙니까? 명예를 위해 사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에게만 인정받으면 만약에 받으면 된다면 혹시 자신만의 세계에서 오만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노학자. 바로 그래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 명예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지. 겸손을 잃으면 쌓아온 모든 명예가 무너져버리니 말이세. 자, 학생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먼저 명예롭게 살기 위해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뭐죠? 명예롭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하네. 별을 쳐다보는 순수한 자의 맑은 눈동자처럼 말이지. 그 눈동자가 그리운 시대가 되었다네. 아이들이 그렇듯이 순수는 행복의 조건이지. 순수함이요? 순수함이 뭐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노학자. 순수함은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하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지키기 쉬운 일은 아니지. 그렇겠지요. 나이가 들면 자기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익에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심은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지요. 어떻게 우리 눈을 멀게 하는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아름다움이 뭐라 생각하나? 우리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것은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은 법이네. 아름다움을 초월한 그 무엇이 있는 거지. 게다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다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름다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셈이지.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것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이유일세.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군요. 어쨌든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명예롭게 사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네. 우리가 사는 이유나 목적은 수없이 많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기도 하지 않은가. 지금은 수없이 많은 삶의 목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있을 뿐이네. 선생님은 어느 정도 세상을 명철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행복을 위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 정말 행복할 수는 있는 건가요? 투자한 듯 서두를 것 없네. 어차피 어둠 속에서 어둠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아침을 기다려야 하네. 어둠을 피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은
태양을 쫓는 것일세. 그런데 대부분 그 방법을 택하고 결국 지쳐 쓰러진다네. 행복을 서둘러 쫓으면 비슷한 운명이 될 것이야. 그럼 그냥 기다리라는 건가요? 그냥은 아니지. 기다리면 두 가지 종류가 있네. 하나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이 슬리도록 진행되도록 차분히 시간을 주는 기다림이지. 명예롭게 사는 것은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편적으로 행복하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일반화된 답을 알려줄 수는 없네.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듯 말일세. 스스로 깨우치지 않는 진리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법이라네.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혹시 알고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세상에 넘쳐나는 책은 모두 지혜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글쎄, 책이 과연 꼭 그럴까? 책은 아무것도 속이지 말아야 하는데 말일세. 태양이 떠오르면 밤사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감출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 그런데 책은 사실 속임수 투성이네. 네? 인류의 위대한 철학과 사상이 속임수라고요? 그들은 자기 생각과 철학을 어떻게 그들이 자기 생각과 철학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 옷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빌려 입지 않는 것이 좋은 것에. 크기와 색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어색한 법이지. 자기 생각을 일반화해 자기 생각을 따르라고 주장한다면 속인다고 말해도 잘못은 아니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음, 철학자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면 어찌 그를 철학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도 철학자로 인정받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언가 자기 철학을 주장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철학을 따라라는 의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네.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따라 연기하게 해서는 안 되네. 우아한 연기를 하는 배우를 우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말일세. 쉽지 않군요. 그럼 삶과 인생의 목표는 스스로 생각해 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강의를 하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그런 어떠한 위대한 철학자의 사상, 절대 진리라고 생각되는 자유평등 같은 철학이더라도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물뿐이라네. 음, 자기 상황과 사정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철학은 별로 소용없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그 많은 철학자,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면요? 자, 거기에 비밀이 있네. 철학자들 사상은 자기 목표의 기초와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철학자의 평등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내 삶의 목적을 평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초와 배경,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평등을 적용하는 것이네. 철학적 가치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말이네요. 그렇다면 쓸모가 조금은 있어지겠군요. 쓸모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의 모습과 색채를 결정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목표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 하지만 자기 목표가 무엇이건 결국 행복해지는 게 최종 목표 아닌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목표는 같은 것 아닙니까? 행복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나?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명예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수학자. 우리는 어제 목표로 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네. 행복해도 행복하지 않아도 어제의 일이지. 이처럼 행복은 항상 어제의 일이나네.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갇히는 셈이지.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학생들은 집중하고 있다. 자, 학생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씀이란, 행복을 초월한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이게 무엇인지 알려줄 수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네. 절대적 행복, 최고의 행복이랄까? 그렇다면 이번 수업을 마치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행복을 초월한 우리 삶의 목표, 절대적 행복, 최고의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기대는 되네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지. 어지럽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대지가 필요하네.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는 아무리 배의 바닥을 견고히 해도 소용없을 걸세. 행복은 천천히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하네. 언뜻 무엇인가 얻은 듯 해도 그것이 아직 거친 바다라면 머지않아 난파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질 것이네. 삶의 목적이 행복을 초월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행복을 말씀하시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행복을 초월한 것이지만 수많은 작은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해하겠는가? 음, 최소 행복 이론이군요. 조금 어려운 알것 같기도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이라는 말이군요. 그러니 구성적 행복을 삶의 목표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네. 선생님을 보면 철학을 공부하거나 철학자가 되어야 뭔가 삶의 목표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방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 능력과 사정들이 있는데 아무나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자?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철학은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네. 아무리 미천해도 인간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는 이미 위대한 철학자지.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충분한 철학자일수. 삶의 목적에 대한 통찰은 철학자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라는 말이군요. 그렇다네. 삶의 목적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라지만 그래도 무언가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은 알려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뭐 시금석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이 좋네. 지금 비참하고 미천해도 오래지 않아 모두 죽음 앞에서 같아지기 때문이지. 행복이 죽음의 순간 최대가 되도록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네. 죽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뭐죠? 죽음의 순간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겠나? 돈이 없음을 아쉬워하겠나? 명예가 없음을 아쉬워하겠나? 죽음의 순간에 그런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겠죠.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것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멋진 대화, 집 앞에서 본 작은 개구리, 이런 작은 것들, 따뜻한 것들, 밝은 것들이 우리 죽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순간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런 작고 소박한 것들이란 말이군요. 반행복적 최소 행복이군요. 결국 삶의 목표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모여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모여 삶이 되기 때문에.
행복도 마찬가지고. 삶의 목적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행복의 조건은 끊임없는 행동, 자기 창조적 행동일세. 인간의 행복이 지속되려면 태초에 신이 창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창조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행복에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군요. 선생님 말처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삶의 목적에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우리 삶 속 억압과 다툼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아무리 삶의 목적에 다가가고 싶어도 억압과 다툼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잘 생각했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행복할 수 없는 이유지. 그런데 억압과 다툼이 권중과 민중, 권력과 민중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일세. 그 근원은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사이의 문제, 바로 우리의 문제지. 문제의 근원이 자존감으로 무장한 나일 수 있네. 자존감이 거만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과 매체를 통해 삶의 목적과 행복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직 젊은 우리로서는 모든 말들이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막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네. 행복은 돌아다니는 지식과는 전혀 무관하지. 만일 그런 돌아다니는 지식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야 하겠지.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한 사람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것을. 옥석은 그렇게 쉽게 가릴 수 없는 거네. 그렇긴 합니다. 저도 유튜브 같은 곳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아 들어도 볼 때만 잠시일 뿐 내 삶에 무언가 근본적 변화를 주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언뜻 그럴듯하게 나를 꾸며보기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럴 걸세.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지. 그런데 보통 그것을 알아채는 나는 조금 늦게 등장한다. 물론 의도적이지. 모르는 척 말일세. 행복해 보이려 하지 말게. 행복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니.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후회스럽거나 불행한 과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닌가요? 후회스러운 과거, 불행한 과거 때문에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사람은 보통 미래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현재를 창조한다네. 하지만 행복한 자는 과거를 창조하지. 보잘것없던 과거도 현재에 의해 재탄생한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이미 고정된 사실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미 고정된 불변의 사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여기서 과거를 창조한다는 것은 현재의 노력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의미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네. 어떤 후회스러운 과거의 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바꿀 수는 있는 거지. 조금 알 것도 같은데 다른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 신나게 놀기만 하고 있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시험을 보았는데 성적이 형편없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 학생이 초등학교 시절 너무 놀기만 한 것을 후회하고 그 시절을 바꾸고 싶은 과거로만 생각하면 과거는 고정되어 버리지.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학생이 초등학교 시절 너무 놀기만 한 것을 후회하고 그 시절을 바꾸고 싶은 과거로만 생각하면 과거는 이제 고정되어 버리지.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 놀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의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그 균형을 맞춰 간다면 초등학교 시절 놀기만 했던 과거의 사실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의 시기로 재탄생하는 것이네.
좀 어렵지만 과거를 창조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할 수는 있겠네요. 아무리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또 다른 현재의 노력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재탄생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핵심을 잘 파악했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삶의 목적은 명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목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명예롭게 살라. 명예를 위해 살지 말고 명예롭게 살라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